안녕하세요. 디지털 핑스입니다. 2022년 4월 10일 리플 XRP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래된 뉴스죠. 며칠 지났죠. 마이클 조던의 NFT 컬렉션 리플의 XRPL에서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소식을 보시고 또 마이클 조던이 이렇게 나이키 광고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이클 조던이 나이키 광고를 한참 하던 때의 나이키의 주가가 얼만큼 상승을 했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차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우선 보시겠습니다. 미국 리플사는 7일 XRP 레저상의 NFT 발행 블로그 기사를 발표하면서 미국 프로농구 NBA 레전드 선수 마이클 조던을 주제로 한 NFT 컬렉션이 발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소식이 나왔지만 리플 XRP는 이러한 소식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것은 한번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광고를 하고 나면 어떤 효과가 추후에 있었는지 조금 있다가 차트로 한번 보실 거고요. 기사를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NFT 컬렉션은 마이클 조던의 자서전 For the Love of the Game을 제작한 레이어 에어 미디어와 리플사 크리에이터 펀드의 파트너사인 VSA 파트너스가 손을 잡고 디자인, 개발, 마케팅을 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크리에이터 펀드는 미국 리플사에 의한 XRP 레저 이용 NFT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약 2,800억 원 규모의 펀드입니다. 이 펀드의 특이한 사항은 이 업계 최초로 XRP사가 크리에이터의 중심을 둔 펀드라는 것이 정말 업계 최초로 도전하는 프로젝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크리에이터 중심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기존과 분명 다른 성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고요. 이 NFT 컬렉션은 2022년 2분기 출시 예정인 마이클 조던의 사진이 채용되고 그 사진과 관련한 마이클 조던의 통찰이나 말 등이 곁들여질 것이 될 전망입니다. 레이어 에어 미디어는 미국의 출판 커뮤니케이션 기업으로 지금까지도 다양한 스포츠 선수나 나이키, 하드록 카페, 맥도날드 등의 기업과 함께 서적 등의 출판을 실시해 왔습니다. 동사의 마크 뱅실 CEO는 이번 대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리지널로 고품질의 NFT를 발행하는 것은 과거 29년간 스포츠나 음악계의 저명 인사와 일을 해온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영역은 향후 우리 팀에 있어서 귀중한 수익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VSA 파트너스는 디자인과 브랜드 전략을 실시하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최고 마케팅 책임자인 사라 렌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NFT가 디지털 자산의 계속적인 이노베이션과 관련되면서 브랜드 구축을 진전시키는 방법으로서 중요하다고 일찍부터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소중한 기회가 된다고 멘트를 남겼고요. 특히 이번 미국 리플사는 블로그에서 XRP를 NFT에 활용하는 이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속도는 XRPL 상의 각 거래는 3에서 5초 이내에 완료가 되고 그리고 상당한 저비용, 거래 비용당 10원 이하 그리고 지속 가능성,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요시하는 탄소 중립, XRPL은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탄소 중립,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 이후 그리고 이전 탄소 중립을 실현한 거의 최초의 암호화폐 업체가 XRP 리플사입니다. 지금 현재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탄소 중립 그리고 이전 오바마 행정부부터 있어 왔던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이러한 기조를 따르지 않는 암호화폐 업계는 앞으로 상당히 소외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하게 심플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XRPL의 NFT 기능은 발행, 소각, 거래, 로열티 요구 등 NFT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기능을 미리 프로그래밍을 완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NFT에 대한 거래를 할 때 NFT 시장이 앞으로 상당하게 각광받고 메타버스 역시도 상당하게 앞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한 점입니다. 하지만 NFT 거래 역시도 당연하게 처음에는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 좋아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저비용과 속도 이런 것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많은 수수료를 주고 다른 자산을 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10원 이하의 이런 저비용이 있는데 굳이 왜 많은 거래 수수료를 저희가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장에는 XRP 리플사가 SEC와의 소송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눌리는 부분이 보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거래가 어떻습니까? 결국 비용이 저렴해야 되고 그리고 보안성은 물론이고 빠른 속도, 심플함 그리고 탄소 중립 이것 역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지 않는 업체는 앞으로 분명하게 소외되거나 상당한 벌금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보고 그리고 저희가 마이클 조던이 광고를 한참 했었던 나이키사와의 또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이키사의 차트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면서 약 4억 8천만 달러, 약 5,69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단순하게 이름만 사용하는 대가로 2014년에 1억 달러, 1185억 원을 받았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자신의 가치를 1000만 달러, 약 하나로 118억 원 정도 이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나는 이름 또는 이미지 사용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0만 달러, 약 하나로 110억 원 이하의 광고 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발언도 했었습니다. 그러한 마이클 조던이 현재 다른 회사도 아닌 XRPL을 활용해서 NFT를 이렇게 출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지난 마이클 조던이 직접적으로 광고에 관여를 했었던 나이키에 적극적으로 모델 활동을 했었던 2000년부터 2012년 동안 차트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나이키 주가 역시도 상당하게 횡보를 하다가 또 상승을 해주고 또 어느 정도 급락을 하게 됩니다. 급락을 하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해줬지만 다시 급락을 한 이후 마이클 조던이 2000년부터 적극적으로 나이키의 광고 모델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마이클 조던이 적극적인 광고 활동을 한 이후 나이키의 주가는 무려 722%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클 조던이 적극적인 광고를 그만둔 이후에도 상당하게 2000년부터 2012년 동안 브랜드 이미지를 상당하게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상징하는 그 상징성 자체가 단순하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징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단순하게 마이클 조던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업 가치가 상승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보자면 마이클 조던이 광고를 시작했던 2000년부터 현재 시점까지 나이키의 주가는 무려 5,991%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마이클 조던이 현재 이렇게 리플 XRP의 이름을 달고 NFT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자, 앞으로 리플 XRP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어떤 유명한 사람이 광고를 할 때는 분명하게 거절도 합니다. 자신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다는, 자신의 브랜드 가치가 손상될 수 있다는 그러한 리스크 역시도 감안을 하고 광고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마이클 조던 같이 이미 어느 정도 부와 명예를 충분히 거머쥔 사람들은 자신에게 손해가 될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정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전 세계의 상징성을 가진 마이클 조던이 리플 XRP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NFT를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리플 XRP가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